기억을 파는 사진관. 서울 변두리 골목 끝,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간판이 있었다. 한빛사진관.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사이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다. 정인호는 오늘도 유리창 너머로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70이 넘은 나이, 반백의 머리카락, 그리고 반세기를 함께한 라이카 카메라.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사진을 찍는 시대였다. 필름 현상을 맡기러 오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 가끔 지나가는 누군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게를 들여다보다 발걸음을 돌리곤 했다. 한때는 이 골목이 북적였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로 가게 앞에 줄이 서곤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머니들의 제잘거림, 아버지들의 묵직한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정인호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디지털 기술은 사진을 더 선명하게, 더 빠르게, 더 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는 사라졌다. 필름을 감을 때의 설렘, 현상된 사진을 처음 보는 순간의 떨림.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다.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한 날. 오전부터 오래된 앨범과 필름통을 정리했다.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돌잔치, 결혼식, 졸업식. 모두가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렸다. 웃던 아이는 지금 어른이 되었을 것이고 절던 부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졌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사진의 존재조차 잊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진 속 그들은 영원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정인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어귀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저 나무도 자신과 함께 늙어갔다. 봄마다 새잎을 틀고 여름엔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엔 앙상한 가지만 남겼다. 그렇게 50년을 함께했다. 오후 2시 낡은 유리문이 덜컥거리며 열렸다.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섰다. 그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구겨진 셔츠, 헝클어진 머리. 어딘가 지친 사람의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래된 사진 찾을 수 있을까요? 남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다. 언제쯤 찍으신 사진입니까? 80년대 후반이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가족 사진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찍었던 기억이 나서요. 남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인호는 묻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앨범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80년대 후반. 그때는 정말 바쁜 시절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가족을 찍었다. 앨범 속 사진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지만 정인호는 한 장 한 장의 사연을 기억했다. 한참을 뒤적이던 남성이 갑자기 손을 멈췄다. 그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 위에서 떨렸다. 이거예요. 이 사진. 흑백 사진 한 장. 어린 소년과 부모님이 함께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공장 노동자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빛바랜 천, 단순한 디자인. 하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흔적이 보였다. 소녀는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앞니가 빠진 채로. 남성은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병원에서 마지막 석 달을 보냈는데
저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들렀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사실은 아버지 보기가 싫었어요. 정인호는 조용히 들었다. 남성은 계속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원망이 많았어요. 왜 가난하게 사셨는지, 왜 저한테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했는지.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과외 받을 때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었죠.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한설은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저를 어깨에 태우고 이렇게 웃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뭐가 행복한지도 모르겠는데.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아내하고는 대화도 없고 아이는 학원에서 집에 오면 그냥 자요. 제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성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하지만 이 사진만이라도 가져가고 싶어요. 제 책상 위에 놓고 매일 보면서 제가 뭘 잊고 살았는지 기억하고 싶어요. 정인호는 암실로 들어가 사진을 정성스럽게 복사했다. 오래된 기술이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사진을 건네며 남성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지만 정인호가 손을 저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행복하세요. 남성은 깊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막이 찾아왔다. 정인호는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그 남성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잊고 산다. 중요한 것들을.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문이 열렸다. 이번엔 할머니 한 분이었다. 80은 넘어 보였다.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허리가 굽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다. 사장님, 여기가 한빛사진관 맞지요? 네, 맞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정인호는 할머니를 의자로 안내했다. 할머니는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야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신랑 신부가 전통 혼례복을 입고 서 있었다. 신부의 얼굴은 하얗게 분칠되어 있었고 붉은 연지가 찍혀 있었다. 신랑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사진은 심하게 구겨지고 찢어진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 구겨 던졌다가 다시 주운 것처럼. 이걸 다시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인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복원이 쉽지 않았다. 찢어진 부분이 많았고 얼룩도 군데군데 있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사진 속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에요. 정인호는 손을 멈췄다.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사람은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김영수.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죠. 16에 처음 만나서 20까지 사귀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죠. 하지만 전쟁이 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수는 징집됐어요. 떠나기 전날 밤 둘이서 한강변을 걸었어요. 영수가 그랬죠. 꼭 살아 돌아와서 결혼하자고.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수는 전사했어요.
22의 나이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밥도 못 먹고 밤마다 울기만 했죠. 부모님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셨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실하고 착했죠. 자식 셋을 낳아 잘 키웠어요. 손주들도 봤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저한테 잘해줬어요. 제가 영수를 잊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뭐라 안 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 사진은 영수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영수가 전쟁 나가기 전에 찍어둔 거래요. 신부는 제가 아니에요. 그냥 모델이었죠. 그때는 결혼 전에 미리 예행 연습으로 사진을 찍곤 했거든요. 영수 어머니가 영수 유품 정리하다가 이걸 찾으셨대요. 그러고는 저한테 갖고 있으라고 주셨어요. 저는 이 사진을 평생 숨겨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가끔 꺼내보면서 울었죠. 남편 몰래. 근데 얼마 전에 화가 났어요. 제 자신한테. 왜 이렇게 숨기고 살았나 싶어서. 그래서 사진을 구겨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던졌죠. 근데 다음 날 다시 주웠어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저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이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서 영수 산소에 갖다 놓으려고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잊지 못했다고, 사랑했다고. 정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정인호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도 그런 사람 있으세요?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 정인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알았다는 듯 미소 지었다. 다들 하나씩은 있나 봐요.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게 후회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할머니가 나간 뒤 정인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날의 자신과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윤미정. 그의 첫사랑이자 평생 잊지 못한 사람. 미정은 23세 그를 떠났다. 가족의 반대 때문이었다. 사진사라는 직업이 미래가 없어 보였던 시절이었다. 미정의 부모는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했다. 미정은 울면서 떠났고 정인호는 붙잡지 못했다. 아니, 붙잡을 자신이 없었다. 미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뒤로 정인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다정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다. 남편의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도 아내는 평생 곁을 지켜주었다. 한 번도 따지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다음 생에서는 함께 하세요. 정인호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미정은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정인호는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 찾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냥 기억 속에만 남겨두고 싶었다. 23세 밝게 웃던 미정으로. 해가 저물어 갔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정인호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다. 반세기의 시간이 여기 있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먼지 쌓인 카메라들, 낡은 의자와 테이블. 수많은 사람의 웃음과 눈물이 이곳을 거쳐갔다. 그들의 기억이 이 공간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때 유리문이 다시 열렸다. 젊은 여성이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직 영업하시나요? 마지막 손님이시겠네요.
들어오세요. 여성은 가방에서 낡은 필름통 하나를 꺼냈다. 금속으로 된 작은 통. 정인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이걸 현상할 수 있을까요? 정인호는 필름통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오래된 것이었다. 최소 40년은 된 듯했다. 필름통 겉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한빛사진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 어머니 유품에서 나왔어요.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여성은 가방에서 누렇게 변한 편지지를 꺼냈다. 이 필름을 한빛사진관에 맡겨뒀는데 언젠가 누군가 찾으러 올 거라고. 그때 꼭 전해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아직 가게가 있더라고요. 정인호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미정의 글씨였다. 조심스럽고 단정한 글씨. 40년 전과 똑같았다. 어머니 성함이 윤미정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정인호는 필름통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미정이 남긴 것이었다. 40년 만에 돌아온 기억이었다. 현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일 오실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이 사진이 뭔지 궁금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셨는지. 여성이 나간 뒤 정인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필름통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밝게 웃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한참 후에야 정인호는 암실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꺼냈다. 붉은 조명 아래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현상액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인호는 숨을 참았다. 한 장의 사진이었다. 젊은 날의 자신과 미정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날을 기억했다. 한강 둔치였다. 봄날이었다. 벚꽃이 만개했던 날. 미정이 카메라를 좋아한다며 타이머를 맞춰 함께 찍자고 했다. 둘이서 나무 아래 서서 웃었다. 미정은 그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사진을 찍고 한 달 후 미정은 떠났다. 정인호는 그 사진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고 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사진을 뒤집자 작은 글씨가 보였다. 미정의 필체였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인호야, 당신이 내 기억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사진관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순간을 간직했잖아요. 나도 그중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함께하지 못해도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였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평생. 정인호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정도 자신을 잊지 못했던 것이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여성이 다시 찾아왔다. 정인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여성은 사진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사장님, 이 가게 계속 하실 거예요? 정인호는 가게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카메라, 낡은 앨범, 먼지 쌓인 서랍. 그리고 그곳에 담긴 수많은 기억들. 문을 닫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찾아올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가끔 들러도 될까요? 어머니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여성이 나간 뒤 정인호는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를 한번 눌렀다. 이번엔 가게 안을 향해.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찍혔다.
50년의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미정의 미소. 그날 이후 한빛 사진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간판도 새로 칠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를 하나하나 다시 그렸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사람들이 조금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사진을 인화하러 오는 젊은이들,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러 오는 중년들, 돌아가신 가족의 사진을 찾으러 오는 노인들,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들. 정인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랑, 이별, 후회, 그리움, 희망. 그것들은 모두 기억이었고, 기억은 사진보다 더 선명했다. 사진은 순간을 담았지만, 기억은 그 순간의 온도와 향기와 감정까지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첫 번째 손님이었던 중년 남성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아들과 함께였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사장님, 이 아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 방식으로요. 필름으로. 정인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남성은 아들을 어깨에 태웠다. 아버지와 아들. 정인호는 그 모습을 보며 옛날 사진을 떠올렸다. 남성도 저렇게 아버지 어깨에 올라탔었다. 이제 그가 아버지가 되어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이어졌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정인호는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였다.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것, 기억을 남기는 것, 사랑을 증명하는 것. 가끔 미정의 딸이 찾아왔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물었고 정인호는 기억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정이 얼마나 밝게 웃었는지, 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빗소리를 들으며 책 읽기를 즐겼는지. 커피보다 차를 좋아했고, 겨울보다 봄을 좋아했고, 별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어머니가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미정 씨는 항상 행복을 찾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분이었어요. 사장님은 후회하세요? 어머니를 붙잡지 못한 것. 정인호는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사랑했던 기억 자체가 선물이었으니까요. 그 기억이 있었기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지키는 일. 그게 미정 씨가 제게 남긴 것인지도 모르죠. 봄이 왔다. 가게 앞 골목에 벚꽃이 흩날렸다. 정인호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 웃고 있는 아이들, 손잡고 가는 연인들,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걷는 노인들. 그는 셔터를 눌렀다. 한 장, 또 한 장. 어느 주말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복원된 사진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정인호는 정성스럽게 복원한 사진을 건넸다. 찢어지고 구겨졌던 사진이 말끔해졌다. 신랑 신부의 얼굴이 선명하게 살아났다. 할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이제 영수한테 갈 수 있겠어요. 산소에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병원에서 석 달이라고 했거든요. 괜찮아요. 오래 살았어요. 이제 영수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웃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사장님도 다음 생에서는 그분과 함께 하세요. 꼭요. 할머니가 나간 뒤 정인호는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꽃잎이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사라졌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저녁이 되자 정인호는 가게 문 앞에 섰다. 영업 중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보였다. 어떤 이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이는 잠시 멈춰 섰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돌아올 것이다. 기억을 찾아서 혹은 기억을 남기러. 정인호는 가게 안으로 돌아왔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모은 사진들. 그 중에 미정과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이제 그 사진을 숨기지 않았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아내도 이해해 줄 것이다.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니까. 기억은 공존할 수 있으니까. 밤이 깊었다. 정인호는 카메라를 꺼내 닦았다. 50년 된 라이카. 렌즈를 천천히 닦으며 생각했다. 이 카메라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담았을까. 수만 장의 사진. 수만 명의 얼굴. 그들은 모두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이다. 늙었거나 어른이 되었거나 혹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는 모두 영원했다. 정인호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백발 흐릿한 눈. 자신도 늙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다. 23세 자신이 아직 살아있었다. 미정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아직 뛰고 있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정인호는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다. 좁은 방. 침대 하나, 책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잠들기 전 정인호는 미정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고마웠어요, 미정 씨.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당신이 남긴 기억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생에서 만나면 그때는 놓치지 않을게요. 그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미정이 웃고 있었다. 벚꽃 아래에서 23세 모습으로. 정인호도 젊어졌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끝없는 봄날 속으로. 다음 날 아침 한빛사진관의 문이 다시 열렸다. 정인호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다. 유리창을 닫고 카메라를 정리하고 앨범을 정돈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누군가 들어올 것이다. 기억을 찾아서 혹은 기억을 만들러. 오후가 되자 젊은 부부가 들어왔다. 신혼부부 같았다. 그들은 결혼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이 아닌 필름으로. 요즘엔 필름으로 찍는 곳이 없어서요. 특별하게 남기고 싶어서요. 정인호는 웃었다. 좋습니다. 평생 간직할 사진을 찍어드리죠. 그는 카메라를 들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정인호는 그 눈빛을 알았다. 자신도 그렇게 미정을 바라봤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정인호는 생각했다. 이것이 기억을 파는 일이구나.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일. 사랑을 증명하는 일. 인생을 남기는 일. 한빛사진관은 계속 문을 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정인호는 그곳을 지켰다. 사람들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빛났다. 골목 끝 작은 사진관. 그곳에서 기억은 팔리고 사랑은 남겨지고 시간은 멈췄다. 영원히.